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협응력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기 좋은 교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카프인데요. 저도 협응력 수업하는 저글링 수업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팀 조끼를 이용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카프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적응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스카프는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스카프입니다. 사이즈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성인 어깨 정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카프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과 보라색,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6개의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 되고 굉장히 투명하고 되게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스카프는 여러분들 수업 해보셨겠지만 협응력이라든가 아니면 스카프를 풍선과 비슷하게 떨어뜨리면서 잡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 수업도 해봤지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떨어졌을 때 낙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던지는 활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팁 조끼를 이용해서 처음 했었어요. 이 스카프가 없었을 때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이 똑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조끼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조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학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신경이 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처음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협응력이 좀 어려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색깔 자체가 너무 이쁘고 비단 같이 굉장히 이쁜 광택도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냐면 일단 한 손으로 잡기 연습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잡고 던지고 잡고 머리 위까지 쭉 올려서 잡고 쭉 올려서 잡기를 했고, 두 친구가 나눠서 누가 더 오랫동안 떠 있는지 누가 더 늦게 떨어뜨리는지를 먼저 친구들과 같이 동기부여를 많이 하게 경쟁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손을 가지고 2개를 던지는 연습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위까지 높이 던지는 거를 어려워해서 처음에 머리 위까지 쭉쭉 올리는 연습들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하는 연습을 충분히 된 다음에 2개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는 스카프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묶음씩 매듭을 좀 줘줬습니다. 매듭을 살짝 이 정도만 가볍게 지어주면 낙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더라고요. 보세요. 낙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매듭의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실력의 난이도를 낮춰줘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여기서 2개를 더 주어주면 낙하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가볍게 하시면 훨씬 더 낙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별,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팁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풀러서 2개의 스카프가 잘 되면 3개를 이용해서 양손으로 하는 협응력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2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번갈아서 주고받기를 좀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과 2개를 이렇게 넘겨받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가지고 하는 스카프는 조금 어려워하는데 한 손에 양손을 잡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게 이게 저글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도 이 스카프를 가지고 다양한 훈련들이라든가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농구 수업이라든가 드리블, 네트형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이 네트를 넘기고 잡고 이 공처럼 공과 똑같은 역할을 해서 네트를 넘겼을 때 상대편 네트에 떨어지면 득점을 하는 그런 간이 게임들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력에 따라서 매듭과 또
두 개의 스카프를 가볍게 묶어서 좀 더 이제 더 무겁게, 그 다음에 잘 떨어지게 하면서 실력과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협응력이라고 하는 건 양손에, 그 다음에 눈과 다양한 신체 기관과의 코디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 수업을 할 때 한 손을 드리블하고 한 손으로는 이 스카프를 던지면서 잡기 연습들을 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카프를 한 손에 잡고 던지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원래는 공이라든가 조끼를 가지고 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아이들이 따라하는데, 처음에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카프는 가볍고 공중에 떠 있는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대응해서 잡기가 좋고요. 자, 이걸로 친구들과 드리블 하면서 아무 곳이나 던지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드리블 하면서 친구들이 받기 어려운 곳으로 던지는 거죠. 드리블 하면서 다시 잡고 빈 공간으로 던지고, 그걸 잡고 드리블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드리블하는 연습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끼를, 이 스카프를 던질 때 일단 처음에 아이들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못 받게 이렇게 꽂는 친구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도하실 때 머리 위까지 돌리는 게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쭉쭉 뿌리는 연습들을 충분히 많이 하시면 아이들이 이거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뒤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잘 보신 다음에 그거에 적절하게 맞게끔 지도법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수업들도 계속 해보려고 시도 중인데, 일단 협응력이나 이런 중점적으로 협응력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네트형과 하고 있습니다.